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죠.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시려면 저희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오늘도 열어두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노란색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방법 틱해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미증시를 따라 우리 시장 양지수도 상승 출발했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담으면서 코스피 사흘 만에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1.3% 넘게 오르면서 7점인 2648포인트의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외인의 2천억 넘는 매도세에 0.19% 내린 857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0.3% 오르며 예상치였던 0.1% 상승을 웃돌았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하다 증가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에 미시간대가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전월에 2.9%에서 소폭 상승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후퇴했습니다. 국채금리는 반등하고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며 3대 지수는 5주 동안 이어온 오름세를 멈춰서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백강훈 멘토님이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중 수익률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S 에코에너지,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최근 이렌시스의 무서운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100%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중 네 번째로 세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알려주셨던 텔레칩스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멘토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있던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면서 이 종목들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래 두 종목은 자리에 옮겨서 리뷰 들어보고요. 오늘 또 멘토님이 저희가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풍성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자리에 옮겨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촉촉한 비 소식으로 한 주를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저희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날이죠. 자,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애정하는 잔소리로 주식에 대한 시야를 넓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또 밀키트 종목으로 수익 든든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멘토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또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백강훈이라는 이름보다 미스터 잔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 많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길을 나서는데 안개가 좀 많이 끼더라고요. 마치 우리 주식시장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처럼 보였는데 오늘 주식시장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명확한 길 안내 정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멋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이 조금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때 이렇게 든든한 길잡이 우리 백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멘토님과 소통을 하셔야지만 알려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또 해부해서 저희가 수익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멘토님과 소통하려면 오픈 채팅방 안으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직접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멘토님과 함께 무료 방송에서 더욱더 좀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월수금 오후 8시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7글자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간편한 방법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또 멘토님들의 무료 방송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누르시고요. 멘토님들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좀 리뷰할 종목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빠르게 이 부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강호 멘토님 최근에 정말 시장에서 이 텔레칩스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멘토님이 또 저희 방송에서 3번이나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11월부터 좀 계속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저희 포착을 해드리고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50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강한 장대 항봉이 나왔더라고요. 네, 텔레칩스 맞습니다. 얘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텔레칩스가 제가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해드렸어요. 상당히 네.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 3번 넘게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거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아마 이때 당시 텔레칩스를 제가 공개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시장에 좀 소외주 같은데 왜 공개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시선을 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 움직입니다. 저는 조금 더 빨리 이야기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얘기 드리면 금요일 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대 네.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또 나온 상황입니다. 이때만 해도 거래 대금이 3천억이 넘게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은 뭐라고 생각하냐? 보통 끝났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 끝났어요. 안 그래요? 끝났고 예, 모두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죠. 정확히 얘기 드리면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제 리셋이 되고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신고가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고가라는 거는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게 신고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어떻게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텔레칩스가 앞으로 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740달러가 넘고 그리고는
우리 시장이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거는 텔레칩스 기업 자체를 좋게 받기보다는 지금 시황상 미증시를 드디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맞아요. 제가 사실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나올 때마다 제가 우리 증시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막 네. 상승 아니라고 계속 그쵸. 강조해 주셨죠. 상승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아니, 진짜 안 좋으니까 상승 아니라고 한 거예요. 뭐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탕 발림 안 하니까 안 좋으니까. 근데 드디어 우리 시장이 미증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그 이유가 뭐 저 PBR 그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텔레치스 기업 자체를 좋게 받기보다는 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도체 파생되는 그런 뭐 파운드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후공정 기업들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 드리는 게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났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당장 갑자기 여기서 뭐 치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다만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예상을 하는 건 지금보다 조정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조정의 모습이 나오지만 뭐 갑자기 뭐 끝나서 주가가 쭉 내려갈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기엔 지금까지 탄탄하게 받쳐온 지지 라인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또 선입견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이것만 보실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탄탄한 바닥이 되잖아요, 이게. 네. 근데 바닥이라는 게 꼭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탄탄한 바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탄탄하게 다진 것도 바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닥을 자꾸 높여가고 있네요. 그렇죠. 저점을 높이는 게 그만큼 이 구간이 탄탄한 거예요. 오. 굉장히 탄탄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바로 이 바닥을 깨고 뭐 급격하게 내려간다? 그건 좀 힘들죠. 그러기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지금 당장 올라가긴 힘들고요. 네. 당분간 횡보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차후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언제 들어갈까요? 노란 톡방에 입장하세요. 그럼 공개할 테니까요. 아셨죠? 네, 저희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텔레칩스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멘토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3번이나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보통 이 자동차 전문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이 AI 관련해서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멘토님께서 기업 분석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멘토님이 이 종목 조금 조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함께 이 종목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신규 진입해서 이 종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출판사 역시나 좀 멘토님이 1월에 2번이나 강조를 해주셨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네. 뭐 저희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 관련 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핑크퐁 컴퍼니 그렇죠.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멘토님 당시에 급소 가격 2만 원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최근 리뷰에서도 2만 원 무너지지 않으면 2만 5천 원 돌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 3만 원 선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돌파했죠. 네. 맞아요. 삼성출판사 지난주 종가 맞습니다.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 수익 잘 지켜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삼성출판사는 사실 좀 아쉬워요. 아쉬움이 되게 많습니다. 아쉬움이 네. 많은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네네. 이런 게 있죠. 사실 뭐 저출산 정책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핑크퐁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네. 우리가 기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기세를 잃으면
사실 그 우리가 신성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초신성. 초신성이 뭐예요? 갑자기 나타난 뭐 강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세를 한번 잃게 되면은 꼬꾸라지게 됩니다. 아. 단 한 번의 기세 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출판사가 원래 사실 저는 3만 원 이상 넘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오. 3만 원 이상 넘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결국 3만 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끝났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끝났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이 2월 5일 날 무려 16%나 급등을 하고 나서 네. 2월 6일 날 무려 19%까지 상승을 했는데 50원 차이로 3만 원을 못 갔어요. 네, 좀 많이 아쉽죠. 네. 굉장히 아쉽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힘이 있는 모습을 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당을 깔아줬는데 제대로 못한 거예요. 무대를 제대로 네. 그러니까 삼성출판사가 만약에 가수라고 치면 네. 연습 기간을 너무나 오랜 시간 걸쳤던 베테랑 연습생인데 연습 때는 되게 잘해요. 근데 막상 무대를 깔아주니까 실패한 거라고요. 밥상을 차려줬는데 못 먹고 그렇죠. 있군요. 못 먹고 있죠. 계속 밥만 떠먹으니까 목이 맥히잖아요.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쉽고 사실 삼성출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기업마다 종목마다 제가 성격이 있다고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거든요. 참 삼성출판사는 참 샤이하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좀 샤이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애석하게도 아시겠지만 뭐 저출산 정책주가 삼성출판사 말고도 여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생 후보에서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프로 무대 진출하려면 막상 연습 기간 못해도 그 무대에서 잘하면 프로 무대 진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삼성출판사는 무대에서 제대로 못한 연습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지만 제적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삼성출판사는 사실은 더 보면 안 되겠죠. 왜냐? 삼성출판사를 목매고 기다리기에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너무나 훌륭한 연습생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프로 무대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연습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건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사실은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방송만 또 아마 또 제가 방송을 거의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2주 만에 제 방송을 보시고 삼성출판사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이 없는 분들은 또 삼성출판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삼성출판사는 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너무 약해요. 힘이 너무 약하고 끼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니까요. 다른 반등이 종목 나오고 보면 있는데 돼요? 그렇죠. 반등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출판사에 목매지 마시고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방송만 보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송만 보시고 또 삼성출판사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건 2만 원 안 깨면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 심지어 제가 어떨 때 얘기 드렸냐면 이 음봉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잖아요. 심지어 음봉으로 내려갈 때도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결국 2만 원 지켜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력하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전히 힘이 있었다 걸 느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마 그 노란 톡방에 없는 분들은 이 모습 보고 불안해서 아마 나왔을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은 대응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삼성출판사 현재 얘기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 눌림목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노란 톡방에 있으셔갖고 저하고 얘기 나누시는 분들은 이런 음봉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연습생 탈락 얘기를 미리 드렸겠죠. 미리 들으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면 수익은 충분히 나오고 지금 손실 안 보시잖아요. 물론 지금도 수익권이죠. 네. 제가 처음 공개했을 때보다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 주가라는 게 뭐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늘 얘기 드리지만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수가 정말 너무나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제가 맨날 잔소리하지만 이 방송 보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나중에 올라오는 거 종목만 그 띡 보고 언제 사고 언제 매도할지도 모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시는데
괜히 또 나중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저 탓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장을 해서 얘기를 하자니까 얘기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오해를 안 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오해 없이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만 보시고 판단하면 손실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노란톡방 입장하셔갖고 많은 얘기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1월 중순에 2번이나 공략해 주셨던 종목 삼성출판사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가 최고가 기준 43%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수익을 채울 수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3만 원 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불과 50원 차이로 지금 좀 아깝게 도달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좀 이 종목은 보내주고 종목 교체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멘토님과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얘기를 나누지 못하니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신다면은 계속해서 실시간마다 변화하는 시장의 대응 방법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문자 메시지 샵 3989 번호 혹은 QR코드로 스캔하시고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빠르게 또 입장하셔서 오늘 알려주시는 종목의 흐름도 멘토님과 함께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현재 오늘 월요일 시장 출발까지 8분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얘기도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도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 집중해야 돼요. 예. 네, 오, 그래요? 초전도 집중해야 됩니다. 오, 사실, 아직까지 네. 조금 초전도체 테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럼요. 충분하죠. 왜냐면 네. 초전도체가 지금 움직이는 게 그 이슈 딱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3월 4일 날. 네,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맞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3월 4일 안 됐잖아요. 네. 아직도 무려 2주가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해해 주세요. 감기가 아직도 안 나으셨나 봐요. 네, 너무 안 났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네. 종목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락이 나왔나요? 간단합니다. 왜 하락이 나왔냐면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거예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뿐입니다. 저희 지금 대장주 신성델타테크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장주 신성델타테크입니다. 밑에서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죠. 거의 수직 상승이죠.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이게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와. 1300%예요. 1300%. 엄청난 경이적인 상승률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직으로 거의 상승을 했어요. 쉼 없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또 왠지 갑자기 급격하게 뭐 쏟아질 것 같고 급격하게 쏟아져서 뭐 급락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신성델타테크 지난 과거를 좀 보면 알겠지만 급등과 급락이 너무나 심했던 종목입니다. 뭐 상승을 2번이나 상한가를 보내고 나서 바로 하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자체가 이렇게 되게 요란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힘이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너무 요란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상승이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마치 느낌이 뭐 괜히 막 음봉으로 또 이렇게 쏟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음봉으로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슈는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초전도체는 사실 제가 주말에도 요번에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뭐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토요일에 라떼 주식 그렇죠. 하셨죠? 뭐 토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제가 쌈장에서 얘기 드렸는데 네. 초전도체 관련주 얘기 드렸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뭐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한 번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시장이 좋아졌다고 해서 괜히 뭐 이상한 종목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혼자 판단해서 초전도체, AI 반도체, 로봇 이렇게 집중하시면 네.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다만 그럼 어떤 종목이 들어가야 되나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신성 델타테크를 기준으로 해서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급등하다가 지난주 후반에는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는 3월 4일 미국 학회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 좀 기간이 남은 만큼 이 테마의 모멘텀 조금 더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 이 신성 델타테크 사실은 멘토님께서 2월 5일에도 한번 특징주로 언급을 해주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후로 정말 계속해서 고점 경신하는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죠. 자, 이 테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멘토님과 소통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지켜볼 만한 밀키트 종목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번 주 새롭게 출발하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특징이 또 정말 찐으로 애정하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번 공략하시면서 소개해 주시고 또 타점 잡아주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종목도 멘토님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이시라면 익숙할 것 같은데 오늘 또다시 이제 저희 대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자, 대동 우선은 뭐 멘토님 좋아하는 타이틀 국내 1위 최초 맞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또 오늘 이 대동 혹은 오늘 이제 멘토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대동에 대한 기업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동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 뭐 저 주주 아닌데요. 뭐 주주라고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저 주주 아니에요. 근데 대동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네. 여러 장점들이 많은데 간단히 기어볼까요? 뭐 대동이 농슬라로 알고 있으시죠? 포스코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네. 뭐 제철소의 낙광 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로봇이다. 로봇 관련주기도 하죠. 그리고 네. 농업기계 생산 개발을 전문화하는 기업이다. 괜히 농슬라가 아닙니다. 뭐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타이틀인 2019년도에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농업기계 출시한 기업이기도 하죠. 21년도에는 자율주행 트랙터까지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마트팜 관련주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건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재건에 또 빠지지 않는 게 이 바로 스마트팜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빨리 복구해야 되잖아요. 이 빨리 복구해야 되고 식량을 또 빨리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 관련주들도 당연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사우디에서도 당연히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사우디 이슈는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집중 갖고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에 쪽.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좀 그 집중을 했던 게 재건주를 공개할까 아니면 로봇주를 공개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강한 섹터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뭐 알고 있지만 뭐 반도체, AI, 그다음에 초전도체 이미 알고 있던 이슈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갑자기 생뚱맞게 새로운 섹터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강했던 섹터만 좀 움직여요. 왜냐하면 모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모든 섹터가 똑같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 다음에 순서를 보게 되면 항상 로봇이 움직였잖아요. 로봇 쪽 그쵸?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동을 공개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종목이 없어서 저 종목 되게 많아요. 100개 넘게 관리해요. 근데 이거를 이 9시 뭐 되게 짧은 시간인데 이걸 다 공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강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을 제가 공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 많이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고 안전한 자리를 공개하려다 보니까 대동을 또 공개한 거고요. 그만큼 장점이 많은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실적 좋은 기업. 흑자 그쵸. 기업. 네. 제가 제일 안타깝고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다 좋은데 적자라서 안 들어간대요. 오. 진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만약에 뭐 흑자 기업이라고 해서 뭐 수익 많이 보세요? 못 보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사시라니까요. 내가 진짜 너무 숨을 못 쉬겠어요, 진짜.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전도체 개발됐어요? 완성됐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지금 신성델타 그 1300% 올라갔잖아요. 아니 제가 답답한 게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미래에는 마치 그 기술 개발로 인해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초전도체가 진짜 개발됐어요. 네. 그럼 신성델타테크 기업의 흑자도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미래에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현재 나타나는 게 주가인데 뭐 현재 그러면 지금 흑자라고 해서 뭐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으면 아니 그럼 이런 주식 방송도 없다니까요. 누가 주식해요? 누가 주식 방송 봐요? 그냥 삼성전자 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 떼부자 될게요.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막 다 좋은데 전 적자라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주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삼성전자 적자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적금을 들으세요. 그냥 그럼.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좋아하는 대동 지금 3분기 실적 3년 연속 성장세 이뤄가고 있습니다. 1조 클럽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또 흑자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럼 진입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만 보고 진입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만 보고 선입견 눈에 갇혀 있으면 수익 못 본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리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하나만 보지 마시고 네. 대동 같은 경우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어머. 북미나 유럽의 수출이 엄청나죠. 우리나라 알고 있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연속 선장이 영속으로 돼 있다. 이분이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제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을 최초로 국내 최초로 3단계를 이미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 출시 예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뉴스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기술력 부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뭐 흑자 기업에다가 그리고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스마트팜 관련주기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켜볼 만한 밀키트 종목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명은 대동이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1위 농기계 전문 기업이고요. 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농업기계를 출시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의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로 또 이렇게 엮이기도 하는데요. 이외에 다양하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재건 이런 쪽 까지도 저희가 연결해서 지켜볼 요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이 정말 아끼는 종목 대동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인 고투더퓨처 기법 통해서 미래의 상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월 19일 월요일 시장 상황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간은 9시
5분 막 지났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오늘도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2660선 돌파 나왔습니다. 현재 지수 2665.8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854.80선에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양시장에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넘어가서 현재 시장 가장 강한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케어랩스가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백신 여권 테마가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 원격 진료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파업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말 동안에도 좀 다양한 뉴스 접하셨을 텐데 오늘 장에서 여전히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원격 진료 관련 테마 세부 종목까지 살펴보시면은 케어립스 딜을 이어서 유비케어가 17%, 인성정보 11%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여전히 0.3%대 하락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셨던 밀키트 종목이죠. 대동에 대한 자세한 가격 얘기도 들어볼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백강훈 멘토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강훈 멘토님이 이전에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정말 애정 듬뿍 담겨있는 종목 대동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올해는 좀 계속해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종목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 14,1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전에도 우리 대동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13,500원짜리 좀 저희가 노려볼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좀 그 부분을 주목해보면 될까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 13,000원 정도가 13,000원? 굉장히 좀 정확한 가격이다 얘기 좀 네.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13,500원 부근을 한번 터치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죠.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터치하고 반등이 네.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13,500원이나 뭐 13,000원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 포인트가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얘기 드렸었냐면 좀 아쉽다. 너무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 얘기 맞아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게 사실은 이런 상승의 모습이 아니다. 원래 원했던 거는 이때 당시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천천히 좀 우상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네.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가면 최악이 마련이거든요. 분명히 하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급하게 하락하잖아요. 쭉 하락하잖아요. 쭉 하락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패턴이 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막 그 애간장을 녹인다고 표현을 할까요? 올라갈 듯, 안 올라갈 듯 서서히 약간 늪처럼 네. 계속 빠지잖아요. 발이 막 빠지나요? 그렇죠. 계속 빠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까지 턱 밑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차후에 좀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갑자기 뭐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기는 힘들죠. 솟구쳐 올라가기 힘든데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의 대동의 성격을 봤을 때 굉장히 화끈해요. 왜냐면 한 번 올라가면 그냥 상한가예요. 보이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바닥에서 9월 4일 날 최초로 보시면은 갑자기 상한가를 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을 또 보면은 한 번 상승하면 그냥 무조건 20% 가까이 막 계속 올라가요. 그만큼 굉장히 힘이 강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뜬금없다고 표현을 할까요? 조용하다가 네. 갑자기 상한가 가잖아요. 네. 되게 힘이 강력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13,000원 부근이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직도 하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락이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지난번 상승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또 어떤 우려를 해야 되냐면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진입했던 분들 있잖아요. 1월 달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평균 가격대가 17,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인데 되게 부담이 돼요. 이 가격대가 나중에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좀 방해하는 물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거 약간 어쩔 수 없는 게 이 가격대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서 매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물려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그 지난번 상승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물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물려 있잖아요. 17,000원이나 가격대. 네. 이 가격대 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상승 때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지난번처럼 상한가를 깔끔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이 긴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매물도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월 달에 12월 달에 강력하게 상한가를 나오고 상승이 나왔을 때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 탈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또 물론 탈출할 때가 있고 탈출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탈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대동이 상승할 때만 해도 굉장히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분명히 전고점을 돌파할 거야 라는 심리적인 그 매수세가 더 많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즉 홀딩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하고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가도 안 팔아요. 왜냐고요? 여전히 사랑에 빠지고 있고 여전히 올라갈 거란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대동이 사실 좋은 기업이기도 하죠.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그 대동의 예를 들어서 흑자 전환, 흑자 3년 연속 네. 뭐 성장세라든가 3년 연속 1척 클럽 달성 이거 하나만 보고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그냥 손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손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그걸 부정해요. 아니야, 기업이 좋으니까 언젠간 올라갈 거야. 아니 언젠간 올라가겠지. 근데 계좌가 마이너스라니까 기분 좋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애써 외면한다니까요. 현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애써 그냥 지금 마이너스인데 걱정을 안 해요. 아니 걱정해야지. 지금 돈이 녹아나고 있는데 왜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흑자 전환이 결국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올라가겠죠. 물론 나중에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럼 만약에 3년 있다가 본전 찾으면 기분 좋으세요?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대동의 상황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들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이라는 또 다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로봇 관련주를 움직일 때 대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것 뿐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라서 얘기 드리는 건데 대동은 우리가 꼭 집중을 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팍스 밀키트 종목은 대동이었습니다. 자세한 가격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자, 우선은 현재는 좀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바닥을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멘토님이 알려주신 급소 가격 라인 13,000원 부근에서 저희가 한번 저렴하게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팜 로봇 관련돼서 이 대동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들이 좀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동의 흐름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탄력을 받으면은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는 힘이 강한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저렴하게 매수해 보시고 백강호 멘토님과 소통하시면서 이 대동으로 또 수익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멘토님과 저희가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상승장으로 시장이 좀 돌아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창 켜신 다음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적어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이 부분 가깝게 비춰보시고 영어로 된 입장 링크 통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멘토님과 다양한 얘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알려드렸던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월요일 오늘 백강호 멘토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대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국내 1위 농기계 전문 기업 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농업기계를 출시하기도 했었죠. 3년 연속 1조 클럽 달성하고 있는 만큼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13,000원대 멘토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확인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에 팍스탁이라고 채널명 3글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